어제 오후 2시에 김종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들은 저 성깔에 그만두고 가버릴 거다 생각을 했는데, 말은 당의 정체성과 밖으로 하는 말이 다 다르다. 서로 따로 놀고 있다. 그리고 정체성 안 고치면 집권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인 홍창선 위원장이 그만둘 걸로 생각했는데 들어오다니 어리둥절하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종인, 홍창선 두 사람이 배짱이 좀 맞아서 홍창선 위원장은 열심히 김종인 대표 편을 들었는데 김종인 대표가 그냥 와버렸습니다. 결국 본인 비례대표 2번 하나 받고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자기가 2명 추천하고 교수 2명, 그리고 친노는 당선권 안에 한 2명 들어있던 운동권 출신을 한 7명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사실 그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종인 대표에게 이 당의 주인은 우리지 당신이 아니다. 바지 사장은 알아서 행동해라 하면서 문재인 대표가 주인이라는 걸 직접 그저께 김종인 대표 집을 방문해서 전 국민에게 확인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친노는 이제 이 선거판은 좀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고, 잘하면 한 130석은 무난히 넘길 것 같고, 재수가 좋으면 140석도 넘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 이후에 한마디로 잔치집에 재물이 탐이 난 겁니다. 근데 저 영감님이 그 재물을 손 못 대게 선거 전에 길을 꺾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선거의 승리가 김종인 탓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 이긴 거다. 김종인은 선거 전에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려야 선거 승리의 공이 김종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제가 아까 뉴스 Y 방송에서 서로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수술하는 척하고 화장만 좀 해라고 솜씨가 좋은 용병 의사, 이 당도 가고 저 당도 가는 용병 의사한테 부탁을 하고 데려왔는데, 이 의사가 수술하는 척하고 화장을 하라 했더니만 나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살린 척 화장을 좀 뻔질하게 해서 죽어간 사람을 살아있는 척 만들라고 시켰더니만 이 양반이 진짜 성형수술을 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온 주인들이 좀 뭐하냐, 망신을 줘가 내 쫓아버리라, 이렇게 하니까 파동이 벌어졌고 같이 죽자, 다 까버리겠다, 이런 사태까지 가기 전에 또 벌려놓고 나니까 적당히 수습을 해야 판 깨져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냐 싶어서 결국은 페이를 좀 주기로 했던 건 줄게, 대신에 화장만 좀 하는 역할만 해달라, 니 보고 수술하라는 적은 없다, 이렇게 합의가 되고 슬그머니 지금 의사가 와서 수술은 안하고 화장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여당에서는 어젯밤에 김무성 대표가 못해먹겠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무책임하다 해서 심야에 고성 언쟁이 왔다갔다 하고, 지금 제1야당에는 수술이냐 화장이냐 갖고 집에 가니 안 가니 하면서 원실세가 가짜 실세 집을 방문해서 달래고, 비대위원들이 사표 낸다고 석고대죄하는 척 쇼하고, 친노들이 맛은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또 달래자 해서 2번 하십시오. 2번을 14번으로 14번을 2번으로.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요. 동네 건달들 이러면 기분 나쁘겠어요. 바지 사장 보고 빠친거에 야 임마 너 월급 500이야 했다가, 아니야 자식 너 까부네, 요즘 사장이라고 어디 설치고 다닌다며, 너 임마 100만 받아 이랬다가 내가 다 뿌려버린다. 그동안 여기에 매출부터 물밑에 이야기했던 거, 내가 바지라는 것도 아니다 임마 500 받아, 대신 그냥 조용히 찍소리 하지 말고 있어.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 친노는 그러면 김종인은 길을 들였다 칩시다. 김종인이
그래도 남들이 봐서는 수술하는 의사라 해야 그래도 그 집이 장사하기가 좋지.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라 분장사였다고. 의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분장사네 하면 국민들이 그 집에 장사를 시키겠습니까? 아니 분장사 데려놓고 여태까지 쇼했냐? 우린 그 사람 의사인 줄 알았다. 의사하고 분장사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김종인은 좋다 그렇다 칩시다. 어차피 객이니까요. 이미지 리더십의 타격을 받았다. 그럼 김종인이 받은 타격은 이 당이 주인이 누군가 그러면 김종인이 받으라면 친노네? 정청래 날리고 이해찬 날리는 줄 알았어. 친노 청산하고 뭐 좀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친노가 그대로 있고 결국은 문재인이 튀어나와서 김종인을 달래네. 그럼 여전히 주인은 문재인이네? 그러고 달래놓고는 또 저기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중앙위원회 결정은 정말로 잘했다. 어느 당에 비대위에서 결정한 걸 중앙위원회에서 뒤집고 비례대표를 확정하는 거 봤냐? 그래 놓고 사과할 때는 언제고 달랠 때는 언제고 또 딴 데 가서는 그래 내 세력이 중앙위원회에 이만큼 깔려 있어서 내가 건재한 거야. 그러니까 바지 사장 알아서 해 하고 그래 버렸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는요 그 보이콧 하면서 곤조 부리는 그 능력 하나로 인정받아서 영감님이 성질은 더러워도 그래도 소신은 있는 사람이다 이랬는데 이번에 망신 다 당해버렸습니다. 자 김종인 간판을 망신시키면 그 망신이 친노나 문재인한테는 안 돌아갑니까? 이번 총선 하는 꼴을 보니까요 새누리당은 지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데 저 주겠다라는데 더민주당이 받아먹을 준비를 안 합니다. 그래도 암 수술은 안 하더라도 코 수술이나 눈 수술 정도는 하는 척 하면서 국민들을 속여야죠. 솔직히 속이기 게임 아닙니까? 한국의 정치가요. 근데 여당은 유승민이라는 그 이빨 하나 못 뽑아가지고 동티가 나서 머리를 잘라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고 야당은 영감님 바지 하나 못 달았어 동티를 내서 또 암이 생겨버렸습니다. 누가 빨리 죽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둘 다 죽고 싶어서 한장하는 정당들 같습니다. 이 와중에 동아일보 허문명 논설위원은 문재인이 더민주 개혁의 걸림돌이다. 김종인 밀어내기는 예정된 수순이다. 결국 다 들통이 났다. 이 김종인을 끼고 우리 힘이 약할 때 마치 이 통일전선 전략을 써서 옛날 공산당이 그랬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부로자도 끼고 뭐 노동자도 끼고 농민도 끼고 이렇게 쏙 해갖고 새를 섞어갖고 넓혀놓고는 나중에 본색을 드러놓고 다 먹어버리죠. 중국도 공산화될 때 소련도 공산화될 때 다 그랬습니다. 지금 더민주가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결국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넣어서 외연을 확장하는 더 아닌 듯 포장을 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완전히 덮쳐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이야기들 한번 봅시다. 이분이요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엊그제 80년대 운동권 출신 40, 50대 몇 명 친구들을 만났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도 있고 시국사건으로 투옥된 사람도 있고 지금은 학계의 사업가로 다 변신한 사람들로 친노 운동권의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요. 술자리에서 돌직구 발언이 나왔답니다. 문재인은 사람은 착하지만 지도자감이 못된다. 조국, 문성근 등 문재인이 믿는 사람들은 겸손함, 봉사정신, 품성을 단련하지 못한 관념적 운동권들이다. 중앙위원회에서 김종인의 비례대표안을 거부하는 발언을 한 박우석 인천 남구청장도 파벌 투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때 이 논설위원하고 같은 어떤 이 참석자들 대학대 세칭 이론가들이다 보니 진노 운동권의 김종인 공격의 배경에는 헤게모니론과 통일 전선 전략 전술이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전선 전략 전술은 자체 힘이 약할 때는 대중을 지지를 받는 인사, 조직과 손을 잡은 뒤 헤게모니를 잡고 난 이후에는 가차없이 버리는 거고요. 헤게모니는 결국 패권이라고 해서 레닌, 모택동, 김일성 등이 권력에서 중요한 것은 주도권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지금 김종인을 대하는 친노의 행동이 결국
통일전선 전략전술로 끌어들였다가 헤게모니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팽시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때를 지어 반 김종인 공세를 펼치던 친노 세력들이 돌연 비례대표 순번은 김종인 스스로 정하도록 해라. 그게 예의다. 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조국도 그랬고 문성근도 그랬고 또 갑자기 베네가 그랬죠. 이 순간에 역해서 토할 뻔했다고 그러더랍니다. 자, 이 논설위원은 모임을 끝내고 김 대표와 다시 통화했는데요. 더민주당이 변하지 않으면 집권 못한다. 그런데 안 변하려고 한다. 말해서 피곤과 무력감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요. 이 당은 안 변합니다. 근데 중앙일보는요. 범친노가 19대에 49%에서 20%로 줄고 비노가 51에서 80%로 약진했다. 라고 하면서 공천한 235명의 계파별 성적표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참 웃기기도 되게 웃깁니다. 중앙일보는 발로 기사를 씁니까? 친노당이지요. 뭔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까?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얼마 전에 민중연합당이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뭐 민노총에 있던 이분들, 그 다음에 뭐 전농에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설금설금 모여서 비정규직, 또 일부 비정규 청년 당을 만들었다는데, 한간에서는 결국 이 당이 민중연합이라고 불리던 제야의 그 전체 통합적인 운동단체 이름을 쓴 걸로 봐서 통진당 계열일 거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재현, 김선동 이 두 사람이 3월 20일 날 민중연합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자, 민중연합당은요, 흑수저 청년을 대변한다는 흑수저당, 비정규직을 대변한다는 비정규직 철폐당, 여기 민노총 계열이고, 흑수저는 이 통진당 계열 젊은 청년들 당입니다. 그리고 전농이 중심이 된 옥민당, 이 세 당이 만든다고 하다가 연합해서 민중연합당이 되었습니다. 즉 뭐 방만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 집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는 새로운 진보 정당을 표방을 하면서요. 강선철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광석 전 전농의장, 손솔 전 이하여대 총학생회장, 이런 사람들이 다 옛날에 통진당과 관련돼서 활동을 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자기 당을 하나씩 만들었다가 그 다음 합쳐서 민중연합당을 만드는 데 됐습니다. 그럼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세 개 당이 모여서 또 한 개 당이 됐다. 노동자, 농민, 청년. 이러다가 여기 당에 이제 설금설금 김재현, 김선동이 들어갔습니다. 김선동 체류탄 잘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통진당이 재건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집구석에 싸움이 바빠가 여야당에는 통진당이 재건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5에서 한 7% 지지율로는 정의당과 그래도 더민주가 통합해서 100%는 아니지만 국민의당을 제외한 야권 단일화를 이루자 해서 서로 정의당의 주요 인물이 있는 지역에는 공천을 안 했습니다. 심상정, 정진우 이런 회원역 의원이 있던 지역에는 공천을 안 했는데 결국 더민주가 어제 이 기습적으로 이 지역에 박준, 이정국 두 사람을 공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모욕적인 연대 파기다 이랬는데 정의당은 지금 전국 한 4, 50군데 후보를 내놓고 더민주당과 제가 볼 때 뭐 수도권, 호남 이런 데서 단일화를 해서 적어도 뭐 한 10개 내지 한 5개 사이로 양보를 받으려 하겠죠. 근데 이렇게 깨지니까 지금 정의당이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122곳 중에서 105곳이 일려다야라는 겁니다. 이러니까요. 지금 조사를 하면
새누리당 후보가 서울도권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에서 곳곳에서 1위로 나오죠. 또 크게 많이 이기는 데도 많습니다. 자, 이렇다고 새누리당 이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야당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유보하거나 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전체 야권을 찍을 거냐 여권을 찍을 거냐 하면 야권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과연 일려다야로 진행이 될 건가 하는 것도요,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은요, 한편 공천관리위원으로 참석하던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3명이나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48조 2항에 따르면요, 공천관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당의 선거에 비례대표 추천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날 발표된 비례대표 추천 명단에는 공천위원이던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이 8번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당 최고위원들은 논란이 되었던 당규 48조 2항을 만장일치로 삭제해버렸다고 합니다. 위법을 해놓고요, 처벌을 해야 될 사람들을 처벌을 못하게, 그걸 뒤늦게 그 조항을 없애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안철수 척근이, 이태규는 MB 사람이었죠. 안철수 척근이 비례대표를 한다니까 공관위원 하던 사람이 비례대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위배되지 않냐고 하니까 그걸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요, 그때 편하게 법과 제도를 갖다가 운영할 것 같으면 이것이 새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자 2명 1, 2번에 올렸다고요 새정치 되는 거 아닙니다.